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맨부터 소개할 텐데요.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마켓 리더에 또 나와주셨어요. 네. 시장을 또 엄청나게 통찰력 있게 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오늘 지수가 오르는 걸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2,500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 네. 뭐 굉장히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뭐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좀 제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당연히 올라가고 있고 종목별로 봤을 때 또 탄력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군들도 물론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의 속도가 종목별로 좀씩 차별화되면서 네.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2,500선에서는 일단 속도가 둔화되면서 실적 점검, 모멘텀 점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아마 5월달 FOMC 전까지는 또 이렇게 약간 답답한 모습, 5월 FOMC 이후에 뭔가 다시 방향성을 좀 드러내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 키는 무엇보다도 BOJ 수장이 바뀌었는데 과연 정책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가져갈 것인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 다 앞에서 해주시면은 어떡합니까? 네, 준비돼 그래도 있으시죠? 더 많은 내용들이? 네,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국내 증시 쏠림 현상 지속될까? 많은 분들이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안에 포함되신 분들이라면 이걸 마냥 즐겨도 되는 건지 의문일 거고, 그리고 또 소외감을 느끼신 분이라면 난 이제 어디에 또 올라타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일 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특정 섹터의 수급 쏠림 현상에 좀 소외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이런 상황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근데 지금 뭐 경기 침체라고 하고 기업 실적도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종목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소위 이제 스타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네. 1월 달에는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로 표현됐던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실적은 주가 상승에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연 성장이 꺾였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되짚어서 이런 종목군들의 탄력이 줄어들려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반도체, 뭐 그 여러 가지 중후장대 섹터의 실적이 이제부터는 확실히 턴했다는 시그널을 줘야 그쪽으로 돈이 가는 거고 그동안 돈을 몰아줬던 성장주 쪽에서는 돈이 빠져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쏠림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반도체가 정말 저점 찍고 돌아섰느냐가 관건이다. 근데 아직도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얘기가 왈가왈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그립을 잡고 있는 소위 성장주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반도체가 확실하게 저점 찍고 이쪽으로 시장에 거래 대금을 몰아주는 그런 반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또 하나는 2분기에 소위 이제 신용 위험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속도 조절하는 그런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아마 조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체크해보고 싶은 부분, 공매도 아닐까 싶습니다. 4월에 공매도 거래 대금을 확인했더니 일평균 사상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주도한 건 바로 외국인 투자자.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의 향후 방향 어떨지 궁금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의 방향은 저는 뭐 중립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시장을 정말로 찍어 누를 정도의 공매도 압력을 넣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의 주 공매도 대상이 어디입니까? 2차 전지 쪽이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종목을 공매도를 늘리면서도 종가 부근엔 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체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지금 일정 부분의 공매도로 자신들이 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장 초반에 들어왔던 공매도 포지션을 쭉 더 이어나가겠지만 종가에는 계속 들어올리면서 다시 빼나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공매도가 들어오는 만큼 지금 신용잔고가 같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거의 뭐 그 끝도 모를 게임을 달려가고 있는 건데
지금 공매도 잔고도 늘고 있고 신용잔고도 같이 늘고 있는, 그것도 특정 종목의 신용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큰 변동성을 예고하는 그 예고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예고편이 언제 끝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매는 섹터별로 일단 다르고, 최근에 반도체 쪽은 그래도 사는 빈도가 높아졌죠. 네. 반대로 2차 전지처럼 뭔가 조금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종목군들의 공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신용 위험이 터지지 않는 이상 강력하게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기보다는 이렇게 섹터별로 계속 호흡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좀 포탄을 쌓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시점을 예상하기 더욱더 어려워진 게, 원래 이 산업 예측 자체도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신용잔고가 앞으로 얼마나 더 쌓을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의 공매도 포지션이 어디까지 늘어날까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양쪽이 계속 서로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힘이 더 강한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거의 이 매수 쪽의 힘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별로는 이제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포스코 그룹의 거래량이 엄청 터졌는데, 맞아요. 포스코 그룹도 지금 신용잔고와 공매도가 같이 동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모든 잔고가 계속 동반해서 증가하는 것은 결국 변동성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신규 포지션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뭐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먼저 들어가신 분들, 낮은 가격에 사서 지금 높은 수익이 나신 분들이 뭔가 위험해졌다라는 시그널 때문에 먼저 팔 필요는 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관점, 너무 많이 샀다면 이제 일정 부분만 조금 덜어내는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아직은 체력 싸움 중이다. 누구의 힘이 더 우위에 서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사후적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네, 변동성의 예고편이다. 이 공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어떤 그룹주, 포스코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안에 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2차 전지 랠리도 계속 그럼 좀 더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의 논리가 깨지지 않는 한 그 종목별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쉽게 꺼지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소위 주도주라고 하는 게 뭐 한 번 형성이 되면 뭐 1년이 가기도 하고 1년이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1년 내내 올라가기만 하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조정도 받았다가 다시 가기도 하고 그중에서 탈락하는 종목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모든 종목이 다 레벨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조정 이후에 종목이 조금 그렇게 축소돼서 압축돼서 가는 그런 차별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들 산업이 너무 다 고평가되었다면 한 번 정도는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현재 시장의 논리가 깨지느냐에 달려있는데, 첫 번째 논리는 유동성이 꽤 유입됐습니다. 시장 내로 공격적인 유동성이 꽤 유입됐단 말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논리인데 아직 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거래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실적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또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산업을 찾고 있는 논리가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게 지금 2차 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깨지지 않는 한 종목별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직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주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최근에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 아닐까 싶은데, 자, 하루 앞두고 있잖아요. 뭐 내일 저희가 다시 또 만난다면 테슬라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고 시점인데, 판가 인하에도 실적은 상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Q의 증가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P를 떨어뜨린 것보단 Q의 증가가 더 빨랐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이 크게 그렇게 충격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실적보다는 테슬라가 정말로 테슬라2 모델 2를 발표하면서 저가 라인에서 LFP를 까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우리의 지금 관점은 지금 삼원계가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기술력도 높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다 좋기 때문에 LFP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논리지만, 실제로는
저가 자동차, 저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LFP를 또 안 쓸 수도 없는 거죠. 이미 뭐 버스라든지 이런 쪽에는 다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테슬라의 실적 자체보다는 테슬라가 어쨌든 지금 판매량 기준으로는 업계 탑인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정말 한 3만 달러 정도의 모델 2를 발표하면서 LFP를 깔고 가면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삼원계에 올인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일부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그런 발표가 없다면 그러면 테슬라의 실적 하나만으로 무언가 큰 변동성을 가져오기에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LFP라는 요 키워드 하나만 좀 기억해도 방향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싶습니다. 증시를 점검할 때요. 왜냐면 너무 강하니까 이걸 네. 빼고 현재 우리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코스피의 지금 밸류가 2,600을 가게 된다면 13.5배에서 네. 14배 정도 수준?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 이제 함정이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 쪽이 워낙 밸류는 높아 버린 상황이니까 다른 쪽은 굉장히 저밸류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의 밸류가 워낙 높아서 시장 전체의 밸류가 높아져 버리는 그런 일종의 왜곡 현상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왜곡 현상 자체를 우리가 이제 역으로 뒤집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되는 구간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수가 13.5배에 도달했다고 해서 여기서 더 못 갈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지만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2차 전지는 자기 스스로 밸류를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쪽에서 조금 올라와서 네. 설사 2차 전지가 빠지더라도 이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오히려 실적 발표 구간에 2차 전지는 여전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겠지만 약간은 주춤거림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동안 저평가됐거나 나도 2차 전지인데 빠져있던 종목군들이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최근 며칠간 시장에서는 그런 양상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빼고도 시장 분위기는 괜찮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벌써 한 3주 전부터, 4주 전인가요? 네. 4주 전에 일단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이 한 번 움직였죠. 맞아요. 그 다음 주에 바이오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게 뭡니까?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쪽 종목군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움직이면서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다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상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안 좋지 않다. 지금 시장은 오히려 2차 전지에서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2차 전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수익률 그런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은 그래도 2차 전지만 계속 몰고 가는 것은 아니고 2차 전지가 쉬어갈 때마다 옆으로 뭔가 계속 에너지를 나눠주면서 순환에 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은 어쨌든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종목군들이었다라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 없이 오른 게 아니라 분명 재료가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2차 전지 다음으로 또 부각될 만한 그러니까 이 순환매를 이어갈 만한 섹터 고르신다면요? 네,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방산이 여전히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올해 계속 연도별로 봤을 때 QRP가 늘어나는 업종이 전 몇 개 없다고 보는데 2차 전지 대표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쪽,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미용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쪽이 그렇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 전력기기 쪽. 네. 그래서 전력기기라고 하는 것은 풍력 만들면 그거 전기 끌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여러 군데 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수준과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요. 섹터를 보고 싶은데 이제 다음 순환매를 방금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2차 전지에 밀려서 잠재적 가능성은 있는데 빛을 못 본 섹터가 혹시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풍력과 에너지 쪽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풍력이 이제 1분기에 그 베스타스 같은 선도 기업들의
수주가 꽤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도기업들이 수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수주할 건 뻔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계속 수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SK 에코플랜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봤던 CS일드 같은 풍력 관련 종목군들을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조선주하고 원전대형주. 오. 최근에 원전대형주 중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네. 종목 보시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뭐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 수주가 급증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일단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어쨌든 실적이 올라올 수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수주는 좋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실적도 비교적 잘 방어하는 가운데 흑자 전환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조선대형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부품 공급하는 피팅 업체들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피팅은 에너지, 조선 뭐 전부 다 갑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 키워드 되는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우려와 기대감 공존합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올 것이냐가 네. 관건인데 지금 우리 정부의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면 산업 쪽도 굉장히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방위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일 이 방위 공조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적인 가치가 산업 쪽보다는 이쪽에 좀 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문제를 조금 풀어주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과연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달리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큰 기대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언가 하기엔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기대를 가진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우리의 뒤통수를 강하게 친 미국의 어떤 무언가 카드를 하나 얻어옴으로써 뒤통수를 친. 네, 그렇죠. 미국이 정말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뒤통수를 네. 제대로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부 되돌리거나 투자의 그 리워드를 받아오도록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국내 반도체 종목군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오늘 정리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